디지털 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 도파민이 발생을 하고 전두엽이 이런 회백질 감소를 유발하게 되면 점점 자제력이 약해지고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게 되는 중독을 일으키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포너라우병원 정진영 원장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디지털 기기와 보내는데요. 그러나 이런 디지털 기기가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 우리 뇌에는 부정적인 영향,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서 뇌에 충분한 휴식을 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오늘 제가 디지털 기기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고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그 근육하고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할수록 발달합니다. 뭐 운동을 하면 우리 근육이 나오는 것처럼. 요즘 자동차에는 다 내비게이션 장치가 달려 있죠. 옛날에는 뭐 불과 10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던 시절이 있죠. 지금은 뭐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 발달해 있고 뭐 골목골목까지, 뭐 심지어는 뭐 과속 방지턱까지 알려주잖아요. 지금은 운전을 할 때 이런 내비게이션이 없이 운전한다는 게 약간 상상이 잘 안 될 정도로 너무 이 내비게이션 기계에 일종의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죠. 이런 디지털 기기에 중독된 뇌는 마치 저희가 뭐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뭐 의존하듯이, 또는 뇌가 마약하는 사람처럼 중독성에 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마치 마약처럼 금단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 막 불안하고 뭔가가 막 허전하고 약간 공포스러운, 특히 젊거나 우리 어린 학생들 그런 증상들이 더 심한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증상을 부르는 용어가, 또 신조어가 생각나는데, 모바일 폰이 없으면 막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는 노모포비아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접하는 이런 자극적이고 재밌는 컨텐츠들이 엄청난 도파민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거는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이 됐거나 승진을 했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내가 기분이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주 좋은 도파민 분비라고 할 수 있고요.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우리가 분비가 되는 상황이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마약을 하는 거죠. 마약을 했을 때 아주 강렬하게 도파민이 분출되면서 거기서 어떤 쾌락이나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극이 없어지게 되면 다시 그 도파민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거를 갈구하게 되는 중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디지털 기기들, 컨텐츠들이 도파민을 자꾸 분비하기 때문에 우리 뇌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자극의 크기를 줄여버리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이런 도파민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일상에서 주는 정상적인 도파민 자극에는 무감각하게 해지니까 좀 더 강한, 좀 더 높은 농도의 도파민을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기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되는 중독성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뇌 전두엽은 그 행동에 따른 결과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행동에 어떤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디지털 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 도파민이 발생을 하고 전두엽이 이런 회백질 감소를 유발하게 되면 점점 자제력이 약해지고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게 되는 중독을 일으키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란 마치 우리가 뭐 음식으로 디톡스를 하는 것처럼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노트북 같은 이런 디지털 기계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분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잠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가 단식을 통해서 몸에 축적된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처럼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잠시 멀리함으로써 정신을 디톡스 시키는 거죠. 뇌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주로 뭐 독서나 명상, 운동 이런 걸 통해서 머리를 비우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운동이나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것도 그동안 뇌에 쌓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잔다는 건 낮 동안에 생긴 뇌에 있는 많은 생각들, 상념들, 감정들, 이런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이 뇌에 쌓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씻어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런 디지털 기기의 사용으로 굉장히 강한 자극, 이런 쾌락적인 감각에 익숙해진 뇌는 일상생활을 지루하게 느껴서 몰입이나 집중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 이런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도파민을 느끼는 것이 익숙해지면 노력을 해서 천천히 성취하는 것에 점점 지루함을 느끼고 멀어지게 되는데요. 디지털 디톡스를 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성취가 주는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 좀 더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생산성도 높아지게 되고 집중력도 높아지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충동을 이겨냈다는 그런 성취감이 우리 행복 호르몬이죠, 엔돌핀 같은 것을 분비하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그 디지털 기기에 집중할 때 쓰이는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활력 넘치고 액티브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두고 나머지 시간에는 가능한 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저희들이 뭐 SNS 같은 것들을 자주 보게 되죠. 더군다나 요즘은 동영상들도 숏폼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시로 버릇처럼 습관처럼 보게 되는데요. 본인이 하루 중에서 딱 일정한 시간만 그 스마트폰과 SNS를 보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에만 보고 그 외의 시간에는 보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생활 속에서 디지털 디톡스를 할 수 있는 행동 지침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밤에 자기 전에 잠자리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우리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다시 뇌의 긴장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숙면을 방해하게 되고요. 숙면을 방해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뇌가 쉴 수 있는 중요한 이 골든타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10분이라도 눈으로 보는 책을 읽는 독서를 권유를 드립니다. 저희가 아날로그적으로 눈으로 종이로 된 책을 읽고 다시 그거를 기억을 하고 책장을 덮으면 다시 일정 부분을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을 다시 리콜하고, 이런 과정들이 내 뇌를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훈련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로 된 활자로 된 책을 읽는 습관을 하루에 5분, 10분씩만이라도 해주시면 디지털 디톡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금욕상자, 핸드폰 감옥이라고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핸드폰을 가둬둘 수 있는 그런 상자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디지털 기기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드리고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이 한 23%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디지털 기기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지 않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디지털 기기를 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서 뇌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 정진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